스케리튼. 오늘은 8쌍둥이를 낳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가장입니다. 배달 라이더 일을 하며 빠듯하게 먹고 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보, 자기! 무슨 일이야? 우리 아이가 생겼어. 그게 정말이야?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아이 이름은 뭐로 지어줄까?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저희는 매우 기뻤지만 3주 후부터 아내의 배가 엄청나게 부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배가 빨리 부르지? 역시 쌍둥이인 게 아닐까? 저는 처음으로 쌍둥이여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배는 점점 심각할 정도로 커졌어요. 나 도저히 못 걷겠어. 여보! 안 되겠어. 병원에 가보자. 심각성을 느낀 저희 부부는 의사를 찾아갔죠. 이렇게 배가 부푸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종양일 수도 있습니다. 종양이요? 더 심각해지기 전에 MRI를 찍어보죠. 이건 선생님, 무슨 일이죠? 뱃속에 아기가 8명이나 있어요. 8쌍둥이라고요? 이렇게 많은 아이를 한 번에 낳으시려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혹시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5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저희는 위험한 수술을 할 돈도 아이를 8명이나 키울 여건도 안 돼서 고민했어요. 어떡하지? 아이를 포기하고 싶진 않아. 그래, 결심했어. 어? 아이가 8명이니까 2잡, 3잡, 8잡을 뛰면 돼! 당신 그러다 쓰러져. 괜찮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저는 그날 이후로 8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30초만 자고 다음 일. 자네 괜찮겠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저희 아내가 8쌍둥이를 가졌는데 수술비가 꽤 필요해서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아빠가 되고 싶으니까 최선을 다해보려고요. 자네. 그러던 어느 날 다음 사연은 8쌍둥이를 위해 8개의 직업을 가진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거 내 이야기인데? 아저씨도 신기하다. 알고 보니 제 이야기를 들은 직장 동료가 라디오에 사연을 제보한 거예요. 그 후 저희 부부의 이야기는 유명해져서 세계로 뻗어나갔고 사연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게 돼요. 무사히 아이 8명을 낳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태어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여러분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걸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체리가 기말고사 공부한다고 바빠서 제가 나왔어요. 뭐 공부한답시고 PC방 가서 놀고 있겠죠. 오늘은 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수정이는 체리고등학교 수학교사예요. 수정이에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수정아, 나랑 결혼해줄래? 응, 좋아. 두 사람은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돈이 많은 외교관 집안의 아들이었고 수정이는 평범한 교사 집안의 한부모 가정 딸이었어요. 허락은 하겠다만 역시 못마땅하군요. 엄마, 나 수정이 진짜 사랑해. 저희 딸 저 홀로 키웠지만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많이 노력해야 할 게다. 여보. 자기야. 수정아, 이 결혼 정말 괜찮겠니? 아빠는 수정이 마음이 제일 중요해. 응, 아빠. 나 그 사람 얼굴만 보면 행복해. 그래,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됐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아, 수정이 엄청 예쁘다. 행복해야 할 텐데. 야, 당연하지. 제가 우리 중에서 제일 잘 살걸? 신랑과 신부는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맹세하십니까? 네, 맹세합니다. 다음으로는 양가 부모님이 서로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신경 써줘야지. 수정아, 시어머니다. 우리 고려이시 72대손 외교관 집안이 널 며느리로 들인 이유는 우리 아들이 널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감사하게 여기렴. 우리 아들은 밥, 탕, 김치, 찌개에 나물 3가지, 고기 3가지, 숙채, 조림, 전류, 마른 반찬, 회, 찜까지 16첩반상 아니면 먹지 않으니 언제나 제대로 삼시세끼 16첩반상을 준비하렴. 헐, 멘트가 왜 저래? 고려시대에서 온 거 아니야? 또한 우리 아들 손에 물 묻히려고 장가 보내는 거 아니다.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 집안일은 전부 네 몫이야. 뗀석기 시대도 안 그러겠다.
아이는 반드시 3명 전부 남편을 닮은 아들로 낳도록 해라. 애를 남편 혼자 낳냐? 우리 아들과 결혼한 것은 네 인생의 큰 행운이니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고 기도하고 존경을 담아 님자를 붙여 부르렴.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진짜 개소리 하네. 어머니, 지금까지 절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제 배경이 그에 비해 부족해도 함께 발맞춰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야, 엄마 말이 사실이긴 하잖아. 뭐가 사실이야? 자기는 조용히 있어. 이 고얀! 지금 어디서 남편이 하는 말에 말대꾸를 해?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께 말대꾸하는 거예요. 집안이 잘 살면 뭐 하나요? 정작 아들이란 사람은 매일 제가 해준 밥만 먹고 제가 빨아준 옷만 입고 나가고 초등학생이 따로 없는데요. 얼굴 잘난 것 빼곤 시체잖아요. 뭐 시체? 엄마, 자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 가난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수학교사 딸 주제 기껏 받아줬더니 누가 가난하고 돈 못 버는 수학교사라는 거죠? 저분 수학학원 다닐 때 봤는데? 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봤어.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학의 정석 저자이자 체리고등학교의 설립자 홍석대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수정이네 아버지는 평범한 교사가 아니라 수학의 정석을 쓴 고등학교 설립자셨던 거예요. 헐, 수정이란 이름 설마 수학의 정석에서 따온 거야? 저는 저희 딸을 이런 취급하는 집안에 시집 보낼 수 없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죠. 수정이는 결국 결혼식 장소에서 파혼했고 수정이의 예비 남편과 시댁 식구는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해요. 수정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수학의 정석 2를 집필하고 있답니다. 수정이네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던데 남친네 배가 꽤나 아프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규리 언니가 비행기에서 겪은 놀라운 일을 들려드릴게요. 저랑 규리 언니는 오사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언니, 옆에 여자분 임신하셨나봐. 배가 엄청 커. 그러게, 저 정도면 임신 8개월 아냐? 맞아요. 그 정도 됐답니다. 들렸나봐. 신혼부부신가 봐요. 네, 아기한테 좋은 구경 시켜주려고 일본 갔다 오는 중이었어요.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지? 뭐지? 우리 대박이 정말 활기차죠? 대박이가 빨리 나오고 싶나봐.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곧 출산하는 거 아니야? 네? 승객분이 출산을 한다고요? 아기가 나올 것 같대. 혹시 승객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아니, 저희는 있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진짜 의사가 있어? 왠지 낯이 익은데? 그만큼 유명한 거 아니야? 다행이다. 잠깐만요. 저희 아는 괜찮다니까요. 보호자분은 조용. 지금 상태를 보면 이건 당장 제왕절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왕절개요? 하지만 지금은 무리예요. 간호사와 마취사가 있어야만 집도가 가능합니다. 그들만 있다면. 간호사랑 마취사가 다 있을 리 없잖아요. 어떡해. 네, 간호사 있습니다. 마취사도 있습니다. 진짜 전부 있다고? 잘됐다. 수술 키트는 여기 있어요. 다행이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환자분, 저희를 믿으십시오. 마취사, 마취약 투여를 부탁드립니다. 투여하겠습니다. 여보, 안 돼! 이것들 돌팔이 아니야? 여보! 아저씨, 진정하세요. 의사를 믿으세요. 아니, 그게... 어느 상황에서라도 임산부의 출산을 돕는 것, 그것이 의사의 일이죠.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발 무사 출산하시기를. 절개 완료. 아이를 꺼내겠... 저건 도롱뇽? 인간의 배에서 도룡뇽들이 나오다니. 이건 유전자 변형인가?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젠장! 어떻게 2억짜리 왕도롱뇽들이? 완전 망했다! 알고 보니 그 부부는 환경파괴 장려단체라는 동물 밀수입자들이었어요. 실리콘 배 안에 동물들을 숨겨서 운반해왔던 거였죠. 결국 두 사람은 경찰들에게 잡혀가 벌을 받았답니다.
도롱뇽들은 동물협회에서 무사히 보호받고 있다고 해요. 임산부로 위장해 동물을 밀수입하려고 하다니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이디어를 더 좋은 데 쓰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은 남친 앞에서 똥을 싼 규리 언니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규리 언니는 살을 빼기 위해 설사약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생 끝에 S라인 몸매를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으니 바로 시도 때도 없는 폭풍 설사였어요. 언니, 아직 멀었어? 제리야, 말 걸지 마. 나 죽을 것 같아. 언니, 괜찮아? 똥꼬 찢어질 것 같아. 그런 언니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규리야, 너 예전 같지 않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들어 전화도 잘 안 하고 톡도 안 보내고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오해야.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급동신호다. 그게 아니면 대체 뭔데? 우리 다음에 이야기하자. 기다려 규리야. 답은 해주고 가. 아니, 좀 놓으라고. 규리야. 화장실. 여기 사람 있어요. 똥꼬 사이로 나오려고 해. 이 뭉클거리는 건 뭐지? 제이님, 저예요. 나가고 싶어요. 아니야, 나오면 안 돼. 저발 나왔어요. 안 돼! 저 나가요? 야, 임마! 아, 시원하다. 이제 널 내보낼 수 있어. 자유롭게 만들어줄게. 규리야. 너 이렇게 못 보내. 보내야 돼. 그럴 수 없어. 그 말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부탁할게. 나도 부탁할게. 보내줘, 제발. 안 돼.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보내주랬잖아. 그렇게 규리 언니는 남친 앞에서 똥 싸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그날 밤 남친에게 문자가 왔고 규리야, 널 위해 난 네 똥까지 포용해 줄 수 있어. 난 쿨남이니까. 자식아, 내가 누구 때문에 똥 쌌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규리 언니는 끈질기게 매달리던 남친과 헤어졌다고 해요. 규리 언니가 엄청난 흑역사를 갱신했네요. 여러분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위해 설사약을 먹지 않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SNS 감성 카페 간설을 들려드릴게요. 학교가 끝나고 베리랑 지우와 함께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감성 카페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저 아이스 커피 한 잔 부탁드릴게요. 1,000원입니다. 저도 아이스 커피 주세요. 3,000원입니다. 3,000원이요? 베리한테는 1,000원 받았잖아요. 인스타 공지에 다 써놨는데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릴게요. 저는 답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뭐야? 설마 외모 때문에? 야, 여기 얼굴 보고 가격 매기나 봐. 체리야, 좌절하지 마. 대학교 가면 예뻐진대. 아, 하나요. 5,000원입니다. 내가 체리보다 못생겼다니. 나보다 못생겼대요. 내가 체리보다 못생겼다니. 내가 체리보다 못생. 다른 이유가 있겠지. 야! 주문했으면 차를 비켜야지. 길이나 맞고. 여기 커피 줘. 10,000원 되겠습니다, 손님. 뭐야? 우리 예상이 맞았어. 커피 한 잔에 어떻게 10,000원이나 돼? 15,000원. 왜 더 올라가? 돈 발랐어? 20,000원. 진짜로 외모 때문이 맞나 봐. 그럼 내가 진짜 체리보다 못생겼다고? 상심하지 마. 대학교 가면 예뻐진대. 여보세요? 설마 저 사람은 무료? 그래서? 걔가 그랬다고? 말도 안 돼. 저기 100,000원입니다. 그럴 줄 알았. 뭐?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두 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희 카페는 손님들의 태도에 따라 가격을 매깁니다. 알고 보니 이 카페는 친절한 손님들에게 가격을 싸게 해주고 예의 없는 손님들에게는 가격을 비싸게 팔았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 일로 동네방네 소문이 난 커피집은 잘생긴 사장님, 맛있는 커피 한 잔 부탁드려요. 1,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1,000원입니다. 야호! 저기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잘생긴 사장님. 1,000원입니다. 야호! 우리 사장님 최고.
말 한마디로 청년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도 항상 예쁘고 좋은 말을 쓰도록 해요. 오늘은 감옥에서 태어난 소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축하합니다. 딸이에요. 내 딸. 희망아, 미안하다. 못난 엄마 때문에 네가 감옥에서 태어났구나. 추운 겨울날 저는 교도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교도소에서 엄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나 지각이야. 희망아, 아침밥 먹고 가야지. 또 콩밥이잖아요. 지겨워요. 안 먹어도 돼요. 희망아. 희망이가 벌써 초등학교에 다니는구만. 어느새 그렇게 됐네요. 저 때문에 희망이가 손가락질 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야, 어? 너 교도소에서 산다며? 너희 엄마 범죄자라던데. 범죄자 딸이 공부해서 뭐하냐? 어차피 똑같은 범죄자 될걸. 크크크. 아니야, 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아니긴 뭐가 아냐. 너네 엄마 범죄자 맞잖아. 니네 엄마 딸이면 너도 범죄자지. 우리 엄마 범죄자 아니야. 누명 쓴 거거든. 야, 원래 다 억울하다고 해. 그렇게 억울하면 왜 갇혀있냐? 야, PC방이나 가자. 그래. 아니야, 우리 엄마는 잘못 없단 말이야. 희망아, 왜 우니? 선생님, 애들이 엄마 범죄자라고 놀려요. 우리 엄마는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건데. 희망이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그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어. 네? 엄마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 희망이가 뭐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저 그럼 범죄자 안 돼요? 다른 거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희망이는 공부도 잘하니까 엄청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래요. 그래서 엄마 누명도 벗겨주고 쟤네들도 혼내줄래요. 그래, 우리 희망이 멋지다. 그 후로 선생님은 저를 계속해서 챙겨주셨어요. 희망아, 이 책 읽어볼래? 감사합니다. 이거 조금밖에 안 쓴 문제집인데 필요하니? 네, 필요해요. 희망아, 선생님이랑 같이 밥 먹자. 아싸! 선생님 소시지 반찬 내꺼! 선생님은 여기서 제가 초등학교를 공식을 졸업하고 중고등학교에 쉽지? 다닐 때에도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가자, 저는 가자. 그때부터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좋은 분들도 만나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피고 측 변호사 최종 변론하세요. 당시 확보된 증거는 모두 효력이 없고 새로운 용의자가 자백하였으므로 피고 오해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희망아. 그럼 여태까지 잘못도 안 했는데 갇혀 있었던 거네? 진짜 억울하겠다. 변호인의 진술에 타당성이 있어 피고 오해인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엄마! 희망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엄마와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도 즐겁게 살아가려고 해요.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아름다워서 사형을 면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 그리스에 프리네라는 아프로디테의 신관이 살았어요. 프리네는 정치, 예술, 철학 등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를 돋보이게 하는 건 바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미모였어요. 프리네! 프리네 양, 나와 밥 한 번만 먹어주게. 프리네, 저와 연극 한 편 어떠세요? 프리네 씨, 저와 함께 축제에 가주세요. 죄송한데 거절할게요. 뭐? 저는 고양이 밥 주는 게 더 좋아요. 나는 강아지상인데 고양이로 태어날걸. 예? 한심하기 짝이 없군. 저 사람은? 당신이 프리네? 난 그리스 최고의 꽃미남 에우티아스. 누구세요? 왜래? 알 거 다 아는 사람끼리. 태양 같은 미모에 막강한 정치력, 그리고 돈을 휴지처럼 쓰는 사람은 그리스에 딱 한 명 있지. 그게 누군지 아나? 누군데요? 바로 나, 에우티아스. 아폴로 신전에 가서 태양의 마테차 한잔 어때? 나의 아기 고양이? 죄송하지만 거절할게요. 왜? 튕기는 거야? 당신은 취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테차는 너무 써요. 감히 이 몸을 거절해! 그 후 분노한 에우티아스가 프리네를 고발했어요. 프리네를 신성 모독으로 고발합니다. 뭔데? 무슨 일이야? 프리네는
포세이돈님을 위한 축제에서 아프로디테님 행세를 했습니다. 프리네가 신행세를? 그거 신성모독 아니야? 신성한 축제에서 신을 모방한 것은 중재입니다. 지가 여신인 줄 알았나봐. 우리 고백을 거절했을 때부터 알아봤어. 프리네를 사형해라. 사형. 어떡하지? 전부 오해인데 이러다 사형당할 거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구? 저는 변호사 히피리데스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주죠. 히페리데스? 저를 도와준다고요? 어떻게?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신을 모독하다니 중재요! 사형해. 이러다 진짜 저 죽겠어요. 제게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저건 아름다워. 세상에나. 대박. 프리네는 아프로디테 모델이 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신께서 내리신 아름다움이죠. 신이 빚은 것처럼 완벽해. 아프로디테님보다 아름다운 거 아니야? 인정. 신께서 만든 사람의 앞에 인간의 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 프리네, 무죄를 선고한다. 그렇게 프리네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아름답다고 사형을 면하다니 정말 부럽네요. 저도 프리네처럼 예뻐지고 싶어요. 하지만 전 무기징역감이겠죠?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한 모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혜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 명문대에 합격했고 대기업에 취직했죠. 이제 엄마 고생 안 시킬 거야. 우리 예쁜 딸 장혜라. 거기다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아이 이름은 뭐로 지을까? 우리 사랑을 담아 사랑이 어때? 자기야. 하지만 뭐라고요? 따님께서 출산 중 심정지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뇌에 손상을 입어 전처럼 일상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수가. 지혜가 출산 중 사고로 지적장애를 얻고 말았어요. 아이 그래 아가 배고파? 지혜야. 여보, 그거 사랑이 거야. 아이, 사랑아, 할머니가 기저귀 갈아줄. 아이고 지혜야. 애만 둘 키우는 것 같네. 할머니, 아빠는 오늘도 안 와? 이서방 많이 바빠? 네, 바빠요. 한 3달 후에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아휴, 이서방이 오늘도 안 오려나 보네. 할머니, 아빠 오늘도 바쁘대? 그렇단다. 사랑아, 할머니랑 엄마랑 동화 읽을까? 응! 옛날에 윌크라는 우유가 살았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나와보세요! 사돈? 사인하세요! 이런 며느리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화장실도 못 가리잖아요. 저희가 우리 아들 손에 물 묻히려고 장가 보낸 건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저도 지혜랑 이혼하고 싶습니다. 뭐? 제 일로도 바쁜데 저 사람 수발해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자네가 취직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딸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고 있는 그 옷도 전부 사줬는데. 이깟 옷 벗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됐죠? 이사랑 이리 와. 아빠. 사랑이는 제가 키울 테니 연락하지 마십시오. 아빠 무서워. 난 엄마랑 할머니가 더 좋아. 사랑아. 그래, 사인하겠네. 드디어. 대신 사랑이는 우리가 키울 걸세. 뭐라고? 결국 지혜와 사위는 이혼하게 되었고 사랑이는 엄마, 할머니.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저의 이야기랍니다. 지금 저는 의사가 돼서 엄마를 치료할 치료제를 개발 중이에요. 반드시 치료제를 개발해서 엄마와 더욱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정말 슬프고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사랑 씨가 연구에 성공해서 가족들과 더 행복해지면 좋겠네요. 오늘은 전쟁터에서 총알을 맞고 임신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일이지? 남군이 쳐들어왔다. 모두 피하세요. 환자분 이쪽이에요. 환자를 데리고 대피하세요. 여긴 제가 맡겠습니다. 네.
여긴 천국인가? 여긴 천국도 아니고 저는 악마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인트루이스 병원이고 저는 외과 의사예요. 레슬리 씨는 총에 맞고 쓰러졌어요. 의사 선생님이셨군요. 저는 괜찮은 건가요? 기쁜 소식입니다. 총알은 무사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습니다. 임신이요? 저 모태솔로인데요. 연애는커녕 남자랑 손도 못 잡아봤단 말이에요. 처녀 수태라도 했다는 건가요? 제가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그럼 이참에 솔로 탈출하시면 되겠네요. 뭐라는 거야? 애 아빠가 대체 누군데요? 여보, 여보? 에? 뭐야 저 오랑우탄은 설마 저 오랑우탄이 내 아이의 아빠? 이분이 레슬리 양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 로버트 씨예요. 뭐라고요? 로버트 씨가 적을 가로막았을 때 총알이 고환을 관통했어요. 총알을 타고 날아온 정자가 레슬리 씨의 난자에 수정이 된 거죠. 유전자 검사 결과 또한 두 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말도 안 돼요. 임신으로 모자라 저런 오랑우탄과 결혼해야 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별로인가요? 싫어. 이건 지옥이야. 으잉. 삶은 원래 지옥이죠. 그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이겨내봐요. 하나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저는 세인트 패트릭 교회의 목사랍니다. 목사님이요? 저도 거기 다니는데. 많이 힘드실 텐데 이 병원에서 푹 쉬다 퇴원하세요. 푹 쉬라뇨. 여기 입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비싼 병원에 입원하다간 파산하고 말 거예요. 비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병원은 저희 아버지 병원이거든요. 아버지 병원? 잘 보니까 이 사람 키도 크고 잘생긴 것 같다. 저 책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체리포터잖아. 혹시 체리포터 좋아하세요? 아, 체리포트와 십자가요? 제가 쓴 거예요. 체리포터 작가님, 혹시 로버트 레드클리프 씨? 맞습니다. 제가 로버트 레드클리프입니다. 네, 저 체리포터 팬이에요. 그럼 혹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당연히 체리죠. 체리가 처음 빗자루 대회에서 승리한 에피소드를 제일 좋아해요. 거기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데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레슬리 씨, 갑작스럽겠지만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뱃속의 아이는 기적의 아이입니다. 저희 둘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와준 아이니까요. 저는 이게 신께서 주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좋아요. 저희 결혼해요. 저희 두 사람은 그 일을 계기로 결혼하게 됐고 태어난 아이는 총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총알에 맞아 임신했다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도 찾아오나 봐요. 오늘은 한 민폐 커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오면서 친오빠 집에 얹혀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서 오빠가 들어와. 집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다이나 맛있어요? 맛있다. 나 고기도. 거기 지금 뭐해? 우리 다인이 밥 먹여주는데? 오빠가 그걸 왜 먹여주냐고. 무슨 5살 애도 아니고. 남이야, 왜 그래?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집에서 여자친구랑 동거하질 않나. 다 큰 여자친구 밥을 떠먹여주질 않나. 오빠 지금 저 여자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남이야. 나랑 같이 놀자. 회사 가지 말고 나랑 인형놀이 해. 다인아, 그래도 출근은 해야지. 싫어. 나랑 같이 놀아. 다인아. 아이고, 여자친구인지 딸인지 모르겠네. 다인씨 그만 좀 해요. 오빠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 가지 마. 그러지 마, 남이야. 다인이가 무서워하잖아. 아휴, 아주 대단한 커플 납셨어. 오빠의 여자친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야! 내 샤넬 향수! 내 날생로랑 립스틱! 다인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얼마짜린 줄 알아? 울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할... 다인아, 괜찮아? 다인아, 우리 공주님 괜찮아요? 또?
오빠 여자친구가 내 화장품 다 망가뜨렸잖아. 저거 일부러 그런 거라니까? 우리 다인이 이제 괜찮아요? 많이 무서웠어요? 못 참아. 못 참는다고. 야, 정대휘, 다인씨, 일어나. 남이야! 민폐도 정도껏이어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만해라! 그만 못해! 그쪽은 갓난아기도 아니고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건 선을 넘었지. 지금 울음이 나와? 서남이! 도대체 언제쯤 우리를 알아볼 거야? 뭐? 다인이 우리 딸이야! 무슨 소리야? 오빠 여자친구가 아니라 딸이라고? 너랑 나 남매 아니고 부부야! 대체 무슨... 뭐야? 남이야! 정신이 드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남이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을 떠올린 충격으로 인해 쓰러지신 것 같네요. 환자분은 여태까지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착각 증세를 보이신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제 남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담과 약물 치료만 적절하게 받는다면 금방 나을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나야말로 못 알아봐서 미안해. 여보... 오빠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제 남편이었고 오빠의 여자친구라 생각했던 사람은 제 딸이었어요. 저는 산후 우울증에 걸려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죠. 지금은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으며 열심히 회복 중이랍니다. 얼른 나아서 여태껏 딸에게 못해준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요. 여자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 딸이었다니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네요. 어쩐지 너무 아기 같더라.